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의 섬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과 의료 인프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화 심화로 병마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응급 헬기가 있어도 이착륙 등의 문제로 여전히 해결 과제는 많은 상황입니다. 최성국 전남도의회 안전건설 소방위원, 또 설주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제 섬에서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면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배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이게 사선, 즉 개인 배를 이제 빌려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섬에서 이제 육지 나오기가 사실상 이제 만만치가 않은 문제다라는 거죠. 날씨 상황 때문에 문제인데요. 지난 2010년에서 2017년 이제 흑산권역 선박 통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하루 내내 결항이 최소 34일에서 최다 65일 정도 되고요. 반나절 결항 같은 경우는 11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정도가 선박 운행이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제 파고가 있지 않습니까? 파고가 이제 2m 이상이 되면 흑산도, 홍도 이제 이렇게 큰 권역들은 이렇게 파도가 높은 권역들은 이제 운항이 전면 이제 통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상 3분의 1은 환자 후송이 이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렇게 환자 후송의 축은 이제 닥터 헬기라고 하는 이제 헬기인데요. 이 닥터 헬기는 지난 이제 2011년에 이제 전국 최초로 이제 전남에 이제 도입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닥터 헬기는 야간에는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비행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해경 헬기, 그다음에 소방 헬기가 권역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제 출동을 이제 하게 되는 이게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야간 환자 같은 경우는 닥터 헬기에는 의사가 동승을 하게 됩니다만 해경 헬기하고 소방 헬기는 의사가 동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급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응급 외상 환자,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골든 타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섬 지역에서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타 지역 섬들 상황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네, 뭐 섬이 제일 많은 지역이 이제 전남, 그 다음으로 이제 서해안에 보통 섬이 많고 또 경기도 서해안 쪽에도 섬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 응급 헬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경기도지사님하고 또 이 응급 헬기로 가장 유명한 이국종 교수, 아주대 교수와의 그런 만남과 그런 또 제 7번째 응급 헬기의 설치 및 운행에 따른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 헬기의 이착륙장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뭐 이 200군데, 한 300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착륙 지점을 지금은 최소한의 안전된 보장이 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나 일단 응급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라든지 초, 중, 고등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넓게 트여 있는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들에서 언제든지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지금은 거의 2,400곳 정도로 굉장히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부분에 응급 헬기 운용에 있어서 가장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들은요. 네. 네, 응급 헬기 운행은 지금 언제부터 또 했고 몇 대가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응급 헬기는 2011년도부터 닥터 헬기가 이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남도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응급 헬기를 운영하는 사유는 이제 응급 환자하고 이제 중증 외상 환자를 신속하게 그 이송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골든 아워라고 얘기하는 1시간 이내에 어떤 병원 응급 처치를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환자 응급 후송을 위해서 지금
헬기가 총 4곳에서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해경 본부하고 그다음에 뭐 산림청 헬기까지 포함해서 4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도 정말 적은 숫자인데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방금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했습니다. 각 헬기들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제 닥터 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있고요. 소방 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경 헬기, 그다음에 이제 산림청 헬기가 있습니다만 이들의 이제 재원들이 다 이제 제각각이다 보니까 환자를 수송하는 데는 조금씩의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쪽 헬기입니다. 즉 일몰 해가 지면 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이제 안전장치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그 독도에서 이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 헬기가 이제 떨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때 그 비상부유 장치, 플루트라고 그러는데요. 일정 시간 동안 헬기가 해상에 추락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는 비상 장치를 플루트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전남 소방 헬기는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플루트 장치를 장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섬 지역에서 한 60% 가량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지금 담보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산림청 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산불 진화와 산악에서의 응급 구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특화된 헬기이기 때문에 주간, 야간, 그다음 해상 운행이 가능한 것은 이제 해경 헬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지침에 보면 이게 이제 출동 순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닥터 헬기가 가장 먼저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소방 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경 헬기가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조금 이제 뒤집어져 있죠. 왜냐하면 야간 운행이나 해상 운전 때는 사실상 이제 소방 헬기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도 지금 조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순위를 조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응급의료 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해요. 예. 네, 최 의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또 강력하게 지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예. 응급의료 헬기 이착륙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또 야간 이착륙 등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좀 그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전남의 이제 헬기 이착륙장 같은 경우는 한 27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중심의 이야기거리 이제 섬과 관련해서 본다면 섬에는 이제 유인도서 즉 주민이 사는 섬이 전남에 276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헬기장이 있는 섬은 70곳입니다. 즉 25%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야간에 환자를 운용할 수 있는 등화관제 시설이 되어 있는 헬기장 같은 경우는 50곳,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4분의 3가량은 섬 주민들은 이 응급의료 헬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헬기는 뭐 4대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대부분 헬기가 어떤 기종이 도입되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지 헬기가 내릴 수는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헬기장 이제 확충 실태를 좀 살펴보면 지금 헬기장은 전남도에서는 이제 보건복지국에서 이제 닥터 헬기 쪽만 지금 이착륙장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평균 이제 1년에 한 3개소 정도를 신설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이착륙장이 모두 전남의 유인도서에 모두 갖춰지려면 5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 예산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참으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고 결국은 예산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응급헬기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명줄이고 2015년도에는 과거도 헬기 추락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반복적이긴 한데요. 혹시 뭐 개선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진 않습니까? 네, 뭐 2014년 전에 전남에서
도의 가장 그 먼 섬이 가거도에서 이제 그 해상 그 해경에서 이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도 뭐 소방 헬기가 이제 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해경 헬기가 이제 출동을 했었었는데, 당시 가거도에 이제 뭐 방파제 설치가 되어 있던 헬리패드라고 하던데, 이제 그 뭐 그냥 방파제 H자 형태의 어떤 그냥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야간에는 어떤 그 야간 뭐 조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당시에 그게 없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소방 헬기가 출동하지 못했던 이유도 이제 뭐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짙은 해문 때문에 이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출동을 불가하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해경에서는 당시 이제 가거도에 그 뭐 상주하고 있던 직원이 뭐 충분히 시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제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당시 이제 인명사고까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몇 년 후까지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거 뭐 항상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뭐 진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헬기 기종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이 시설, 어떤 진짜 착륙 시설, 이착륙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뭐 일시적으로만 갖고 말았던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 헬기가 섬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생명줄과 같은 것이지만은, 또 대다수의 또 주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육지에 살다 보니까 이 섬 주민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조금 관심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조금 뭐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뭐 1년에 한 3곳 정도 이 이착륙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뭐 그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운행을 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응급 환자들의 40에서 50% 정도는 새벽 시간이라든지 야간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이런 유도등이라든지 어떤 이착륙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현재 전남도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그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뭐 시골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뭐 지금 방금 저희는 지금 섬 주민들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고흥과 같은 경우에도 고흥 읍내 같은 경우에는 뭐 소방서에서 이제 긴급 구조가 나갈 수 있는 것은 10분 이내로 될 수 있지만은, 또 그 산간 지역이라든지 외진 지역으로 또 출동하려면 뭐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이제 순천에 이제 성가로 병원인데, 그 뭐 전남 동북권에서 예를 들어서 고흥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여기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순천에 있는 성갈로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이 벌써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차로만 가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꼭 도서 주민들은 더더욱 더 많겠죠. 그런 경우들이.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넓은 그 이제 전남도 어떠한 도 영역에 비해서 또 인구 수는 또 계속 줄고 있어서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또 이 인구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은 고령의 또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응급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스스로 이것을 뭐 병원에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인적이라든지 물적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응급 의료 체계가 지금 어느 도보다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그 이용재 의장이 주도를 해서 전남도 응급 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갈수록 계속 이제 지역 의상센터라든지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를 확장하려고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이러한 전남도의회의 노력과 그다음에 전남도의 노력이 지금 뭐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헬기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응급헬기의 환경은 커지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남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헬기는 둘 다 이제 소형입니다. 둘 다 소형이고요. 이제 뭐 닥터 헬기는 중형이고 해경 헬기도 이제 중형이긴 합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소형 전남 소방본부에서는 2021년까지 중형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뭐 기종은 뭐 이탈리아 뭐 기종으로 지금 뭐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제작 중인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호남 119 특수 구조대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 119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화순에 있는데요. 이 화순의 호남 119 중앙센터에서 대형 헬기 한 대하고 그다음에 중형 헬기 한 대를 2022년까지 이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4개 기관 6대 헬기가 이제 응급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커지고 숫자는 늘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착륙장 숫자는 거북이 느림보거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뭐 설전 변호사님이 그 우리 학교 운동장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소방 쪽, 그 다음에 교육청 쪽,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국 쪽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쩍 칸막이가 좀 너무 좀 심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은 전남도에는 부재하다라는 거거든요. 각 각 헬기 운영 기관별 예를 들어 얘기만 하고 있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이 빨리 좀 정립이 되고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사례들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뭐 무조건 이렇게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이제 이국정 교수의 이제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저 최근에 그 전남 소방본부하고 그 섬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그 70개소가 우리 헬기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0개소 이외에 있는 학교 중에서 헬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학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20곳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 운영을 하는 게 맞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공공기관 재활용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저는 이제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자체가 헬기장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 12곳의 헬기장을 건설하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기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면 70%는 국가에서 되고 15%는 도, 그다음에 15%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가는 비율인데요. 근데 국가에서 헬기장 건설 비용은 전체 풀 비용이라고 해서 차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내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개소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근데 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를 묵묵하게 지켜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자체와 도가 좀 나서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남도와 지자체가 종합 대책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남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떤 또 방안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그 응급의료 체계가 굉장히 선진국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닥터 헬기 전용 계류장 같은 시설의 또 현대화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이에 못지않게 응급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여건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응급의료 시스템이 또 어떤 의사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도가 이번에 이제 응급의료 체계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응급의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그 닥터 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이라고 있었습니다. 닥터 헬기 소리 때문에 민원 제기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닥터 헬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이 지금 올해 있었는데요. 닥터 헬기 소리가 있더라도 누군가의 생명이 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아주면 우리가 풍선 터지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 참아주신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응급 의료진들이 더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도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응급 혜택을 못 받지 않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전라남도와 지자체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종합 대책과 함께 과감한 투자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